근데 블로그는 다 만드셨어요? 제가 블로그 쌤들 만드시는 거 보긴 봤는데 영애쌤 블로그는 기억이 나는데 진영쌤 혹시 블로그 만드셨어요? 글은 아직 혹시 영애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혹시 선영쌤은 블로그 만드시고 글 작성하셨어요? 아, 고민 중이시고 그 글 쓰시는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는 쌤들 블로그 하시는 거 완전 강추여서 이게 근데 블로그 하려면은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해. 맞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쌤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하고 그림은 어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PC에서 보시잖아요. PC에서 보이는 게 디자인이고 그림이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블로그 들어가잖아요. 검색해서.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는 그런 디자인들이 전혀 드러나진 않거든요. 블로그용 커버가 따로 있고. 그리고 PC도 디자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검색해서 걸러내서 상위에 띄우는 것은 그냥 네이버에서 이제 로봇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글이 많은지가 중요해서 뭐 디자인하고 요런 뭐 블로그 이런 거보다는 포스트 많이 쌓아 놓으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포스팅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해서 내용이 뭐 풍성하진 않아도 계속 이제 쌓아두시는 거, 데이터 쌓아두신다고 생각하고 쌓아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관련 강의를 2번 정도 들었었거든요. 블로그 관련 강의를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2번 정도 들었었는데 실제로 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터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많이 작성하시는 거. 자, 5분까지 좀 기다려 볼 건데요. 쌤들 오늘 혹시 뭐 비디오를 켜시거나 오디오를 켜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아무도 없으신가요? 비디오 자연인 상태라. 그러면 그 쌤들 오디오만 켜시고 저희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어, 제 생각에 5명을 넘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좀 켜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공지 드린 것처럼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소수정예입니다. 줌 플랫폼의 사용을 좀 낱낱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쌤들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계실까요? 그래도 유정희 선생님도 자주 들어오셨던 것 같고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초반에 오늘은 혹시 그 블로그 수업할 때는 한 몇 분 정도 같이 수업하셨어요, 쌤들? 아, 유진 쌤 오셨다. 아, 세네 분. 아, 그러면은 유진 쌤까지 들어오면 이제 다 오신 걸까요? 다시 보기로 많이 들으셔가지고. 자, 해서 딱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오늘 제가 보면 요것도 이제 녹화 시점 때문에 수업 시작은 완전히 딱 시작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지만 어, 블로그, 특히 프리랜서 강사한테 블로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쌤들 꼭 시간 내셔서 꾸준히 작성해 주시고 음, 블로그로 이제 잘 하시면 블로그로 부수익도 내실 수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꾸준히
블로그 이제 광고 달리신 거 쌤들도 보셨겠지만 블로그로 부수익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수익을 위한 블로그를 하시면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그냥 나를 브랜딩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크게 스트레스 없이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나를 강사로서 이제 나의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시면은 그런 부수익들은 따라오는 것이어서 블로그 하시기 추천드리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쌤들 제가 오늘 평소랑 들어오는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 좀 눈치채셨나요? 제가 시작할 때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뭐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사용하시지만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 지금 선생님들한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배경 화면을 바꾼 건 아니고요. 공유라는 이제 메뉴를 통해서 PPT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이 기능의 장점은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강사가 이렇게 크기가 변하기도 하고요. 크기가 변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 기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요. 제가 이렇게 저를 옮긴 다음에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뭐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하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학습 목표를 읽어봅시다 하면은 이렇게 쭉 아이들한테 읽힐 수 있겠죠. 쭉 읽으라고 이렇게 방향을 가리킬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제가 적재적소에 위치된다면 훨씬 더 이제 질이 높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 방식의 근데 단점은 있어요. 이 방식의 단점은 이 PPT가 마치 그림처럼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금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들인데요. 지금 실제로 선생님들 보시는 것 중에서 이 말이 실제로는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경으로 지정해서 공유했을 때는 이 말이 달리지 않아요. 그쵸? 그 말은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PPT가 가진 어떤 고유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쌤들한테 이거를 한번 소개드리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여서 요거는 종료하고 다시 한번 다른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쌤들 화면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떻게 주로 공유를 하냐면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해서 항상 어, 전용으로 이제 쌤들한테 이제 수업할 때 학습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를 정해놓고 오로지 그 모니터만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로 이 상태에서 공유를 중지하지 않고 새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2라고 이렇게 저는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조금 바뀌었죠. 조금 바뀐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우선 온라인 수업에 쌤들께서 강사로서 참여하실 거기 때문에 강사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먼저 물리적인 환경부터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가 물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듀얼 모니터를 구축하는 건데요. 쌤들 채팅으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모니터를 몇 개 사용하고 계신지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노트북이라 하나. 유경쌤하고 유진쌤은 혹시 노트북을 몇 개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 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다 한 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저 온라인 수업한다고 고가의 또 모니터를 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내일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소개해 드릴 건데 뭐 다양하게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모니터가 한 개이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잠시만
끈 상태에서 그 요거 한번 더 보시고 하나일 때는 이렇게 지금 쌤들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윈도우 키와 방향 키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저만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주석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작성 메뉴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쌤들 수업 진행하실 때 화면 공유하신 다음에 PPT 화면 공유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석 작성을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어요. 윈도우 키하고 방향 키를 사용해 가지고 마치 하나의 화면을 두 개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주석을 한번 꺼보고요. 이 상태에서 자, PPT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윈도우 키하고 왼쪽 화살표 키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쌤들? 정확하게 모니터 절반에 이 PPT가 뜨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학습자 입장에서 설명하면은, 뭔가를 PPT를 따라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면, 줌 화면을 반을 켜셔야 되고, PPT를 반을 켜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반을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윈도우 오른쪽에 배치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키면은 선택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화면에서 절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가 한 개시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반 한다는 게 이게 실제로 간편하게 잘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키, 네, 엄청 편하시죠. 마우스로 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업 전달할 때 빨리빨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 윈도우하고 방향키는 뭐 줌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이든 뭐든 PC를 사용하실 때 노트북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수업하시기 편한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있잖아요, 쌤들. 작년에 진짜 코로나 터지자마자 비대면 수업했을 때는 장비가 많이 없을 때거든요. 듀얼 모니터도 없을 때 수업할 때 그냥 정말 노트북 한 대 가지고 그 다음에 휴대폰 한 대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수업해도 전혀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또 이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만큼 이제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좋다는, 편리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쌤들 이게 주석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석을 지워주시는 것도 편하고요.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주석을 지워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주석을 끈 다음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쌤들, 작년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한 3, 4월부터 이제 완전 혼란이었잖아요. 그 3, 4월 시기에 품절 대란이었던 항목들이 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웹캠, 음, 음, 마이크,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뭐 손소독제 이런 게 대란이었는데 쌤들 너무 빨리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웹캠도 대란이어서 웹캠 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고가의 웹캠들은 있었겠지만 저 이제 저가의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는 유명한 모델들은 실제로 어, 맞아요. 웹캠 가격도 저 예전에 쌤들 그 웹캠이 마이크로소프트 사 거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왜냐하면 가성비도 좋고 기능이 좋아서 좋았었는데 그 정확하게 3배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웹캠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웹캠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주로 아마 비디오 키시고 하셨던 선생님들은 웹캠보다는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웹캠이 가능하셨을 거고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는 실제로 화질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강사의 얼굴을 잡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 자료를 공유할 때 웹 그 노트북에 카메라 기능은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강사고 소프트웨어 강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쌤들 교구를 비춰야 되잖아요. 쌤들 아두이노 수업을 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화질이 좋지 않으면은
어디에 어떤 점퍼선을 연결해야 될지 정확하게 학습자에게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화질의 웹캠을 구비는 하셔야 돼요. 모니터는 아니지. 모니터는 쌤 뭐 굳이 듀얼을 추천 안 드리지만 반드시 웹캠은 어, 좀 좋은 웹캠을 사셔야지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웹캠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한번 볼게요. 일단 웹캠 구매 가이드, 그 웹캠에 대한 질문도 좀 많으셔서 제가 이제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네 가지만 챙기시면 선생님, 교사에게 아주 적합한, 강사에게 아주 적합한 웹캠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픽셀 수하고 초당 프레임 수입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내장 마이크하고 가성비는 좀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픽셀 수가 중요한데요. 쌤들 픽셀 수를 보시면 이제 어떤 캠을 사시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720p, 뭐 1080p,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 픽셀 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쌤들 저희가 이제 화면 봤을 때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이 세로 픽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로 픽셀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뒷페이지에 제가 좀 자세히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픽셀수를 보시는데 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강사 기준에서 쓰는 픽셀 수는 세로 픽셀 수가 720이거나 1080이면 충분합니다. 네, 저희는 쌤들 뭐 실제로 어,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유튜브 스트리머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고화질, 뭐 울트라라든지 커드라든지 이런 화질은 전혀 저희하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저희에게 필요한 픽셀 수는 세로 픽셀 수가 720과 1080이면 충분하고요. 쌤들 그러면 그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720 픽셀이 좋은 화질일까요? 1080이 좋은 화질일까요? 720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1080이라고 사용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아, 뭐, 그렇게 숫자 쓰셔도 되고요. 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화질은 좋아집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픽셀 수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초당 프레임 수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초당 프레임 수 보시면 쌤들 보시기에 이 말이 달리는 게 영상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영상처럼 보이실까요? 영상처럼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영상은 아니고요. 그림을 이어 붙인 GIF 파일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움짤 파일이거든요.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영상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 그림들을 1초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달리는 말처럼 보인다는 것은 초당 과연 몇 개의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1초에 몇 개의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기에 이렇게 영상처럼 보일지를 쌤들이 한번 예상하셔서 채팅에 좀 남겨주세요. 과연 초당 몇 개의 이미지가 이어 붙여졌을까요? 찍어주시면 됩니다. 70에서 80, 20 한번 생각을 남겨주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50 좋습니다. 쌤들 이거는요. 실제로 1초에 12개의 이미지가 이어 붙여진 겁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쌤들? 12개의 이미지로도 달리는 말을 표현하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지 않나요? 왜 실제로 말은 달그닥 달그닥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가 웹캠을 사실 때 초당 프레임 수 체크하실 때 큰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초당 프레임 수는 정확하게 30입니다. 30, 60 이렇게 되는데요. 30만 되셔도 쌤들이 강의하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초당 프레임 수는 30으로 기억해 주세요. 또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부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내장 마이크를 포함하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웹캠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성능으로 내장 마이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장 마이크를 포함하지 않는 너무 저가의 웹캠을 쓰게 되면 당연히 마이크를 따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웹캠에 내장 마이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이크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성비도 중요하죠. 이제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싼 거 사시면은 다시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소 2만 원 이상의 웹캠은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어, 화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뭐 가로하고 세로 픽셀 수를 다 말하진 않거든요. 주로 세로 픽셀 수 기준으로 말하고요. 그래서 720p, 뭐 1080p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HP가 720p고요. 풀 HP가 1080p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정에서 비디오 화질 설정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HP고 풀 HD고 HD고 풀 HD인데요. HD 풀 HD인데요. 쌤들 혹시 지금 가능하시면 계산기 사용하셔가지고 1280과 720을 좀 곱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화질에는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HD는 과연 몇 화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몇만 화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곱하면 혹시 얼마나 선영쌤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90만 화소입니다. 흔히 100만 화소라고 하지요. 100만 화소기 때문에 어, 강사를 잡는 거로는 아주 충분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 화질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좀 곱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의 풀 HD입니다. 그리고 옆에 쌤들 이제 FPS라고 프레임 per 세컨드겠죠? 초당 프레임 수인데요. 30, 60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비교해 놓은 이유는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의 질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픽셀의 수만 판단하지 않거든요. 해상도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FPS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초당 프레임 수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화질이라는 거는 두 개를 같이 고려하실 때 이렇게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해상도가 720이라면 프레임은 60을 선택하는 거죠. 60fps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마치 1080의 해상도를 선택해서 30 이제 fps를 선택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시거나 이렇게 사시거나. 근데 강사의 화면을 잡는 거는 노트북 화질이 이 정도입니다, 쌤들. 노트북 화질이 이 정도거든요. 노트북 화질이 이 정도여서 화질이 썩 좋지는 않다는 것. 쌤들께서 아두이노 보드 같은 뭐 브레드보드 같은 것을 이제 점퍼선 연결하는 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이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거 하고 요거. 그래서 구매하실 때 요거 두 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교구 잡는 거고요. 사람 잡는 거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이제 성능이 나와 있는데요. 모노이냐 스테레오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모노는 하나고 스테레오는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피커로 잠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스피커가 하나이냐 스테레오는 스피커가 두 개여서 조금 더 역동적인 뭐 음악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노 스테레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는 뭐 모노여도 상관없어요. 모노여도 상관없고 스테레오여도 뭐 저희의 말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로 사시게 되면 모노하고 스테레오는 웹캠 종류마다 거의 절반씩 들어가 있어서 뭐 크게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야각이라는 거는 이 웹캠이 잡을 수 있는 각도거든요. 어, 보통 한 50도로 기준 삼아서 설명을 드리면 주로 50도는 다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시야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멀리 있는 거를 잡아주겠죠. 더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쓰는 웹캠보다 좀 좋은 거라면 훨씬 더 넓은 각도를 잡아주겠죠. 근데 저희가 뭐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강사가 사용하는 거는 시야각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시야각이 좋다 보면 만약에 자택에서 수업하시면
나오지 않아야 될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교구를 잡을 때 필요한 교구 부분은 충분히 적당한 시야각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야각은 굳이 고려하고 사시진 않아도 되지만 시야각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포커스냐 자동 포커스냐 이 차이인데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수강하실 때 전부 다 오토포커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카메라가 초점을 잡아줬었는데요. 뭐 이러면 물론 편리하겠지만 굳이 오토포커스가 아니어도 선생님들께서 교구를 직접 움직이시면서 쌤들이 그냥 직접 초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강사가 수업하기 편하려면 오토포커스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오토포커스를 사용하게 되시면 또 중요한 점이 오토포커스를 잡은 상태에서 교구가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뿌옇게 되다가 선명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움직임이 너무 많으시면 이 오토포커스가 계속 포커스 잡으려고 계속 뿌얘졌다 선명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강사 또한 조금 신경 써서 오토포커스가 돼서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쌤들께서 만약에 어, 앞으로 웹캠을 사신다면 이 정도만 고려하시면 충분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쌤들한테 추천까지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판매율을 받고요. 2020년 판매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의 선호도를 받습니다. 교사의 선호도를 따라서 이제 쌤들 사실 만한 거 추천해 봤거든요. 우선 일단 로지텍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쌤들? 예, 로지텍은 그 컴퓨터 주변 기기를 만드는 아주 명가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마우스, 마우스 이제 키보드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웹캠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엄청나게 로지텍은 모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쌤들이 수업에 쓰시기 적당한 거 많이 쓰시는 거 추천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인데요. 에코 되게 많이 쓰세요. 에코는 일단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뭐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가격이 싸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능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웹캠을 구매하실 의사가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웹캠을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저는 로지텍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에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이제 한번 이 친구들의 한번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 지금 저희가 교구 잡는 거는 이거거든요. 밑에 C920 프로인데요. 해상도가 이거 가로는 보실 필요 없으세요. 이 세로만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1080입니다. 제가 아까 교구는 사용하실 때 1080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80이고요. 그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는 30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스테레오고요. 그다음에 출신 연도까지 적은 이유는요, 쌤들. 만약에 지금 기능적인 부분이 비슷하다면 출신 연도 빠른 게 최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삶에서 이제 복고라는 게 많이 예전 것을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전자기기의 성능 면에서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신 출신 연도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성능이 뭐 비슷하다면 쌤들 출신 연도까지 고려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출시됐고 또 좋은 점이 오토포커스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한 거고요. 그러면 비슷한 성능으로는 쌤들 에코가 되겠죠. 에코가 되고 에코 같은 경우는 오토포커스 기능을 제외하고는 출신 연도도 더 최신이고 좋잖아요. 그리고 로지텍보다 가격이 몇만 원이 더 쌉니다. 그래서 뭐 예산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교구용으로는. 교구용으로 선택하시고 근데 로지텍의 이 C270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라이프캠 HD 3000은 교구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20이어서요. 대신에 강사의 얼굴을 비추는 용으로는 괜찮겠죠. 그래서 강사의 얼굴용. 그래서 저희는 지금 캠을 두 개 사용하는데요. 강사를 비춰주는 캠 하나, 그 다음에 교구를 비춰주는 캠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강사용 캠은 노트북이 있으시면 안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보시고 앞으로 만약에
웹캠을 구매하신다면 요거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캠하고 뭐 이제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러면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웹캠의 각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쌤들. 네, 가격이 몇만 원 차이 나서 에코는 학교에서 진짜 많이 쓰세요. 학교 쌤들이 주로 에코 많이 사용하고 학교에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에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에코 사셔도 전혀 상관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집 이 웹캠의 각도도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강사의 상반신이 머리가 잘리지 않게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어 이렇게 쌤 이름 붙여봤습니다. 제가 PPT에서 벗어나자라고 붙여봤거든요. 물론 강사는 PPT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자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PPT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당연히 PPT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PPT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강사라면 뭐, 선생님들이 만든 PPT도 있으실 거고, 어떤 기관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PPT도 있으시겠지만, 강사가 실제로 그 역량을 키워가려면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저 예전에 메이키메이키 수업할 때도 썼던 건데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가 도구 중 하나가 이 패들릿이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들하고 수업할 내용들 이게 왜 좋냐면 쌤들 제가 이거 채팅창에 바로 드릴게요. 어, 학습자랑 바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은 장점입니다. 그럼 쌤 지금부터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윈도우 방향키를 사용하셔가지고요. 자, 얘를 왼쪽에 한번 배치해 볼게요. 왼쪽에 배치하시고 저는 일단 제가 만든 PPT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줌 화면이 나오면 좋겠죠. 줌 화면을 이렇게 반 배치하시고 또 절반을 이 패들렛을 배치하셔서 제 이 내용을 줌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로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을 어쨌든 모니터 한쪽 면에 배치해 주시고 이제 패들렛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끄고요.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좀 크게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세팅 완료되셨나요? 되셨으면 1, 아니면 2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쌤들. 이렇게 화면에 나란하게 배치하셔서 들어주세요. 일단 실시간 화상 플랫폼이 지금 저희는 줌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70에서 80%가 이런 온라인 수업할 때 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쌤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교육 사업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런 교육 사업에 그냥 너도 나도 뛰어들거든요. 네이버도 다음도 다 카카오도 다 하고 있는데 안 쓸 뿐이에요. 이런 플랫폼을.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 미트라는 실시간 화상 회의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구글 미트는 어, 현직 선생님들께서 구글 미트 좀 사용하시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제 팀즈 미팅이라는 또 실시간 화상 플랫폼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제시한 거죠. 대안으로. 왜냐하면 줌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의 수업을 끌고 나가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려면은 이제 비자 카드로 해외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와 캐리스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학습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공교육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업할 곳은 공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굳이
실제로 뭐 학교에서 요청하는 실시간 수업에서 이걸 사용하진 않거든요. 네, 많이 실제로 줌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든 기관이든 누구든 원래 썼던 거 잘 안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줌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 그리고 강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네, 선생님 그 구글 미트도 마찬가지고 줌도 마찬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쌤들 지금 줌 사용하고 계시지만 줌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기능까지 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어, 줌 자체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없어서 매번 본인의 줌 업데이트된 상태를 확인하시고 버전 확인하시고 내가 몇 버전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5.7.5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줌도 업데이트되고 미트도 업데이트되고 굉장히 이런 이제 외국 계열의 회사에서는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있고 근데 물론 이 온라인 클래스도 업데이트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줌 매뉴얼은 이제 실제로 수업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쌤들 공유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쌤들이 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도구 팝업 창 뜨시면 꼭 업데이트 해주세요, 쌤들. 그래야지 줌은 또 쌍방향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만 업데이트한다고 기능을 다 쓸 수는 없어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버전 얼마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항상 학습자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지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몇 버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실습할 때 다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전 강의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오후에는 쌤들이 이렇게 저희가 인원수가 한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실습할 수 있는 거, 뭐 소회의실 만들고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 쌤들이 호스트가 돼서 직접 해볼 수 있게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서 도구들이 있거든요. 어, 구글 클래스룸도 엄청 강추드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번 지금 실행해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판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판서 기능. 그래서 저는 얘를 왜 많이 쓰냐면 일단 시간도 띄워두고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시간도 띄워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는 또 수업할 때 수업 시작할 때 항상 퀴즈를 풀거든요. 이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런 타이머 기능도 사용하고요. 아니면 이런 스톱워치 기능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메이키 수업할 때요. 어, 아니면 아두이노 수업할 때나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거랑 몇 시부터 쌤이 스톱워치 키는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제한했을 때랑 그 성취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뭐 지금 몇 분부터 어떻게 해라. 뭐 배선 연결은 뭐 이거는 타이머가 좀 더 좋겠죠. 타이머를 조정해서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일단 시간 맞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대신 넉넉하게 주셔서 아이들이 쫓이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판서 기능 이런 판서 기능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는 이제 계속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 요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저는 주사위 기능도 사용하거든요. 이런 기능도 사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어서 온라인 수업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 끌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문서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뭐 네이버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구글이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사용자는 편리한 걸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 문서도 쌤들 혹시 여기에 한번 접속 한번 해볼까요? 이게 선생님들하고 이제 비반 선생님들하고 얘기한 건데요. 자, 여기 들어와 주셔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 분 접속해 계시거든요. 좀 전에 사과 드셨군요.
저는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밑에 내려와서 커피가 땡기는 날씨. 그렇죠. 완전 가을이 돼서요. 맞아요. 제가 선생님 거를 들고 왔는데, 완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쌍방향으로 뭔가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저희는 쌤들, 만약에 뭐 저희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랑 또 쌤들께서 수업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이제 강사로서.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항상 이렇게 소통합니다. 구글 이런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뭐 선생님들이 뭐 수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뭐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어떤 공동체든 음,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저는 정말 정확하게 작년까지는 더워 죽어도 뜨거운 커피만 마셨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저도 아이스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쩌해에서 왔습니다. 아로 갈아탔습니다. 시기가 언제일까요, 쌤들? 쌤, 정확합니다, 쌤. 제가 올해 딱 그 나이를 찍었거든요. 저도 딱 그래서, 저랑 완전 똑같으시네요. 저는 항상 뜨거운 커피 너무 좋아했거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먹었었는데, 딱 40 찍고 나서는 아가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그렇군요. 참. 아, 속이 열분이. 아, 네, 그런가 봐요. 이렇게 답답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문서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 창은 이제 좀 끌게요. 네, 이렇게 편리하게. 그래서 강사쌤들하고 소통할 때 이렇게 저희가 소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패들렛.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패들렛이고요. 음, 패들렛으로 저는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이 패들렛으로 이제 수업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그 아두이노 수업 하실 때, 그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스케치 다운받고, 어쩔 때는 라이브러리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이제 CH340 드라이버도 다운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운받는 거를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다 모아 놓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에 클릭해서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거 공유하면은 또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 가서도 그냥 메모장으로 이 주소 크게 띄워주고 아이들한테 여기 들어가서 어 이제 뭐 이거 다운받아 달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쉽게 시간 단축할 수 있게. 특히 아두이노 수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지금 쌤들도 바로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혹시 이제 아마 게더타운에 대해서 혹시 쌤들 그 수업 들으셨어요? 그 강사 역량 강화 시간에 혹시 게더타운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게더타운에 대해서 혹시 그 쓰는 방법도 사용법도 배우셨어요? 아니면 소개만 받으셨는지 사용법까지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직접 만드셨군요. 그래서 이제 뭐 가상 현실이죠. 근데 이제 이 진짜 전 세계 초등학생들의 초등학생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더타운에. 어른들은 모르고 네, 그쵸. 아바타 쓰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플랫폼이겠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아닌 어, 내가 아닌 그 아바타가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미처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해서 한다는 거. 그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동일한 것 같거든요. 또 다른 내가 돼서.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초등학생이 어쨌든 저희의 이제 교육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게더타운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제페토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워크 어드벤처라는 플랫폼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업조차도 이제 게더타운에서 할 수 있는
제페토에서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뭐 향후 한 2, 3년간은 이렇게 줌을 사용하겠지만. 음.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요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앱은 이제 내일 설명드릴 내용들인데요. 어, 실제로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사용하는 방법하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일 할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쌤들 뭐 참고 자료들은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서 도구들, 온라인 도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라는 내용에 작년에 사용했던 거 뭐 패들렛부터 시작해서 멘티멘터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까지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쌤들 제가 이제 줌 본격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매뉴얼인데요. 교사가 사용하는 매뉴얼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줌 다운받는 거에 대한 뭐 이슈는 전혀 없는데 작년에 처음 이 줌 수업 시작할 때는 줌 다운받는 것부터 모든 기관에 비대면 수업하기로 한 모든 기관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 만들어서 드렸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줌을 사용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학습자용 가이드도 있고 혹시나 우리가 하려는 기간에 없다면 이런 걸 전달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의 매뉴얼은 또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 수업에 필요한 실전들에 대한 내용들 또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주셔야 될 과제까지 여기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열어드리는 이 자료는요, 실제로 현직 교사쌤께서 만드신 연수 자료고요. 공유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열어서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반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선영쌤. 음, 윈도우 키로 하고 얘도 빼서 어, 반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말씀드린 키를 여러 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따로 좀 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반 저는 했습니다. 쌤들은 지금부터는 줌에 집중해 주세요. 줌 기능에 집중해 주시고 일단 저 이렇게 내려가면서 설명드릴 때 이 화면이 떠 있어야 돼서 일단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지금 여기 있는 이 메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학습자든 누구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은 이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일 겁니다. 1번과 2번일 겁니다. 1번과 2번일 거고요. 실제로 1번, 2번 지금 쌤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 1번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 누르시면 이런 거 나오시잖아요. 이런 거 한번 눌러보시면서 실제로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음소거 이 기능, 이 화살표 눌러보시면 실제로 내가 어떤 마이크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스피커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쌤들 공유되는 화면보다는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저 지금 한번 비디오를 바꿔볼게요. 지금 비디오가 두 개 연결돼 있거든요. 쌤들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마우스 쌤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쌤들이 뭐 수업하실 때 뭐 아이들한테 교구 보여주실 때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시잖아요. 교구 보여주실 때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시는데 이때 이렇게 비디오를 선택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때 비디오 공유할 때는요. 비디오를 1비디오에서 2비디오로 지금 화면으로 바꾸실 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고화질로 전달이 안 돼요. 웹캠이 아무리 좋아도 비디오에 최적화된
공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냥 이런 기능만 있다는 점. 실제로 쌤들이 수업하실 때 교구를 보여드리기 위한 장면을 공유하실 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비디오 선택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 보안도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안도 한번 쌤들 키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저는 선생님들 번갈아 가면서 줌 보시면서 한번 설명 들어주세요. 자, 회의 잠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의 잠금 기능은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체험 수업에서는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의 잠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해프닝들이 좀 있었는데 좀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하는 수업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비대면 수업에.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나서 다행히 그 호스트인 선생님께서 빨리 끄셔서 그 예전에 그 카우치라는 가수 사건처럼 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출석해야 되는 아이들이 나온다면 회의를 잠그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인이 출입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줌 링크를 공유하거나 아이디랑 비번 공유를 할 때 이 공유된 거를 아이들이 딴 데 또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서 회의 잠금이라는 기능을 이제 공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학교가 공교육이 아닌 기관에서 외부 기관에서 위탁 기관에서 들어가서 수업할 때는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수업 시작할 때도 들어오지만 뭐 10분 지나서 20분 지나서 30분 지나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회의 잠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선생님들 반드시 만약에 쌤들이 호스트가 된다면 대기실 사용하셔야 돼요. 대기실. 반드시. 대기실 사용하셔야 되고 대기실에 체크 해제돼 있으면 그냥 아이들이 들어와 버려요. 수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시 수업인데 9시 반에 세팅을 했어요. 근데 대기실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강사의 개인정보가. 내가 비디오 중지를 했고 음성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풀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맞아요. 보안 탭은 아마 호스트한테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나중에 실습하실 때, 모의교육 하실 때 한번 저희가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보안 탭이 없으시고, 그러면 안 보이시는 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음소거, 비디오 중지, 참가자 채팅, 공유는 보이시나요, 쌤들? 화면 공유는 있고 그리고는 혹시 더보기 보이시나요? 쌤들 지금 제가 빠르게 공동 호스트 기능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그 호스트 기능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쌤들이 좀 수업을 편하게 들으시도록 어, 이 그리고 쌤들 이 공동 호스트 기능은 다음에 드릴게요. 어, 또 이게 지금 제가 저는 공동 호스트거든요. 저는 공동 호스트고 이 호스트만 호스트 권한을 그러니까 호스트도 있고 공동 호스트도 있는데 저는 공동 호스트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참가자가 들어왔을 때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공동 호스트가. 쌤들 혹시 요거 보이는지 좀 봐주실래요? 이 참가자 채팅 보이시나요? 요거 참가자 보이시나요? 보면 지금 여기 공동 호스트, 호스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녹화하는 것들이 이렇게 호스트, 공동 호스트로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저도 또 공동 호스트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더보기에 보면 이렇게 뭔가가 떠요. 뜨는데 제가 만약에 호스트였다면 공동 호스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공동 호스트여서 없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기능의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탭은 이제 나중에 제가 호스트가 돼서 드리고 쌤들이 또 호스트가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명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대기실 사용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대기실에 입장시킨 다음에 강사가 수락을 해야지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호스트라면 또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지금은 화면 공유를 선생님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 공유 기능을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쌤들 아까 제가 호스트였나요? 공동 호스트였나요? 공동 호스트죠. 공동 호스트는 어떠냐면 만약에 호스트만 화면 공유가 되어 있다면 공동 호스트 화면 공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쌤들한테 이런 화면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호스트이신 영상팀에서 아예 공유 기능을 다 열어놓으셔서 지금 상태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처럼 화면 공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화면 공유 기능은 만약에 쌤들이 수업하신다면 쌤들이 호스트의 입장이라면은 체크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막 자기 화면 공유하다 보면 수업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해제를 추천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름 바꾸는 것도 뭐 충분히 보실 수 있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참가자하고 채팅이 있다는 건데요. 이 4번하고 5번인데요. 이 참가자하고 채팅이 쌤들 혹시 선생님들 참가자하고 채팅이 어떻게 선생님들 보시는 화면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저처럼 팝업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팝업으로 돼 있잖아요. 팝업으로 돼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팝업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설정이 채팅도 한번 띄워볼게요. 쌤들 혹시 채팅도 나오나요? 채팅도 화면에서 보이세요? 어떠신가요? 제 화면에서는 뭐만 보이나요? 제 화면에서는 참가자는 보이시나요? 채팅은 안 보이시고 참가자는 보이시나요? 이 참가자. 지금 쌤들 지금 화면 공유 화면에서 이거 안 보이죠? 이게 보안상 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공유를 해도. 지난 시간에도 느꼈는데, 보안상 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다 팝업으로 띄워져 있는데, 쌤들, 지금 혹시 팝업으로 띄워져 있는 분들은 밑에 모두 음서거나 모두에게 이런 채팅창이나 참고자창 보면 점 3개가 있거든요. 점 3개? 점 3개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점점만 활용하시면 뭐든지 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 포함되어 있느냐, 팝업으로 되어 있느냐도 좀 체크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실제로 아마 호스트한테만 뜰 것 같습니다. 6번 또한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권한이 있어도 한 참가자가 공유 중지를 누르지 않는다면 다른 참가자는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런 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이거 설정 세팅 자체를 녹화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화 버튼이 이렇게 뜨고요. 7번처럼 뜨고요. 그 다음에 8번 이제 회의를 종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옆에 지금 쌤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가자하고 그룹 채팅이 한 전체 화면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 화살표 누르면 팝업으로 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팝업으로 띄우시길 추천드리고요. 녹화 기능은 무료 버전 40분짜리도 호스트라면 가능합니다. 저 테스트 해보니까 호스트도 가능하더라고요. 호스트도 가능해서 녹화도 가능하고요. 또 쌤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팝업 기능을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공유를 한 강사 입장에서는 채팅이 팝업이 아니면 안 뜨거든요. 그래서 팝업으로 반드시 띄워주셔서 항상 참가자랑 소통하는 거.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학습하시는 수강하시는 환경 때문에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키시기 어렵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여서 학생들도 채팅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오디오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채팅으로 하는 걸 더 편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쌤들 이름 바꾸기는 나중에 소회의실 만들 때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랑 호스트인 거랑 좀 달라서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초대 링크 복사가 있어서 실제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한테 초대 링크 복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메뉴를 찾아갈 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잠금을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뭐 파일을 받으실 게 있다면 채팅창에서 파일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 뭔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실 때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서 채팅창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봐줄 테니까 채팅창으로 공유해 줄래 해서 이렇게 받으셔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채팅창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여서 간단하게 메뉴만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이거는 화면을 끌게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있는 요것도 하나씩 그냥 한 번씩 살펴볼게요. 다운로드부터 제가 요 캠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쌤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강의 예약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오신 분 있나요? 그냥 주소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오셨나요? 로그인 안 되셨구나. 로그인 되신 분 있으세요? 로그인 돼 있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어, 무료 계정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데 회원 가입을 구글로 가입하시면 돼요. 구글 아이디 비번으로 나중에 줌 가입하실 때 저희 다 줌으로 가입하거든요. 줌으로 직접 가입하시지 마시고 줌 이용해서 가입하시는 거 꼭꼭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고요. 회의에 참가도 하실 수 있고 회의를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새 회의로 열 수도 있지만 회의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회의 예약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회의 아이디 부분이거든요. 혹시 저희 지금 A반 회의 아이디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이디 쳐서 들어오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다 줌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죠. 링크 클릭하시면 줌만 깔려 있으면 그냥 열리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후에 입장할 때는 아이디로 입장할 예정이거든요. 아이디로 입장할 예정이어서 아이디가 중요하다는 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쌤들 혹시 저희가 7월 달부터 수업했을 때 저희 A반 주소 링크가 바뀐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었던 이유가 회의 아이디를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생성하시면 매번 수업하실 때마다 회의 주소 바뀌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의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무료 버전이어서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유료 버전은 비밀번호 유무를 설정할 수 있지만 무료는 이렇게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비밀번호가 어, 대문자, 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서 이제 40분 버전에서 실행하게 됐을 때는 비밀번호 계속 틀리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료 버전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주소로 공유하셔야 돼요. 아이디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쌤들. 만약에 입장하실 때 뭐 회의를 개설하실 때 초기 상태가 참가자든 호스트든 비디오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정보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참가자 역시 비디오를 끄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무조건 키라고는 하지만 어, 호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가 꺼진 상태에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번거롭게 굳이 비디오 중지를 안 눌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굳이 비디오 중지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고급 옵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줌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를 찾아갈 때 정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역시 대기실 사용에 대한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 세팅에서 세팅해 놓으셨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미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입장 시 음소거도 중요합니다. 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소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로컬 컴퓨터라는 거는 내 컴퓨터. 내 컴퓨터의 이제 회의 기록인데요. 녹화하지 않아도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호스트가 회의 종료하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쌤들께서도 앞으로 수업하실 때는 이거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호스트만 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쌤들. 참가자도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 수업을 학생이 녹화한다면 그거는 결코 교사가 원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초 설정하실 때 참가자가 녹화를 못하게 막는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정하는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제 예약이 되면은 예약 탭에서 여기 회의라는 거 하기도 여기서 요거는 공유가 돼서 공유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중에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르고 내 프로필이란 게 있거든요. 내 프로필을 띄우면 이렇게 줌하면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로 로그인 하기 때문에 이미 제게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뭐 이름 이제 프로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오고요. 여기 설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부터 모든 것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저는 로그인 되어 있는데 무료로 로그인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마 저랑 똑같은 학습 상황이실 거예요. 이런 환경 설정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씩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일단 소개만 간단하게 드리고요.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화면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학습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학습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아이들 이름 바꾸는 거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학생용 프로그램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용들도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뭐 발표할 때 손 흔들라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제공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앞에서 계속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과제도 나가고 해서 이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파일이 커서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으시고. 좀 걸리네요, 시간이. 그래서 쌤들 오후에는 어 제가 과제를 로드가 안 되네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오후에는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안 쉬고 쭉 해서 언제 마칠지 모르겠어요. 쭉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실습을 실제로 하고요. 실제로 좀 늦게 시작해서 그동안 과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다 하셔서 접속하실 거예요. 로그인 하시고 또 이때까지 입장했던 방식이랑 다르게 회의 아이디로 입장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고 이제 화면이 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요거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 이제 하나부터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쌤들이 이제 무료 버전으로 로그인 하셨다고 가정하세요. 가정하시고 가정하신 상태에서 뭐 요런 것들은 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쌤들. 이게 항상 체크 버튼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쌤. 이 빗금이 없었거든요. 빗금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체크 해제돼 있어서. 그래서 새 회의를 누르시면 계속 아이디가 자동 생성되면서 새 회의로 들어가시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소가 계속 바뀌고 아이디도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업을 이어나가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 수업을 지금 저희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실 때는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주소가 계속 바뀌고 그걸 학습자랑 기관한테 계속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단타로 끝나는 수업은 상관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반드시 여기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개인 회의 아이디 여기에 체크가 돼 있다면 이게 빗금이 생성되면서 새 회의를 눌러도 새 회의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아이디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대 복사를 해서 초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제가 뭐냐면요, 쌤들. 음, 쌤들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다음에 초대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를 과제로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과제 양식이 있거든요. 과제 양식에 첫 번째 과제, 새 회의 열고 초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셔서 이 회의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이제 이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약하기. 예약하기도 숙제인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쌤들. 어, 예약을 클릭하시고요. 일단 다양한 예약 조건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수업 명칭은 쌤들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엔트리로 시작하는 전자 피아노로 할 거고요. 지금 이게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요. 요거 날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바꿔 놓을게요. 저희는 이렇게 할게요. 시작 날짜를 이미 저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2021년 8월 채팅창에 제가 좀 남겨놓을게요. 8월 오늘이 19일이니까 20일로 할게요. 20일 혹시나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3일로 하겠습니다. 23일 시간은 오전 9시 시작으로 이렇게 예약 설정을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쌤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시간은 30분 하겠습니다. 40분을 넘을 수 없어서 무료 버전은 40분이고요. 최대 100명까지 초대가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 기준에서는요. 유료는 이제 1000명이고 시간은 무제한이고요. 그래서 여기 체크 반드시 아까 얘기하셨던 거, 그 다음에 무료 버전에는 이제 비밀번호가 기본으로 깔린다는 거.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비디오 끄기 체크, 참가자 끄기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밑에 캘린더 좀 봐주세요, 쌤들. 캘린더 보시면 대, 되풀이 회의 부분, 회의 부분 여기요.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할까요? 되풀이 회의, 이거요? 되풀이 회의는
쌤, 이건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어서 모르겠어요. 되풀이 회의는, 이건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한번, 네. 그래서 캘린더로 넘어가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캘린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체크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캘린더에 가서 실제로 일정을 체크하셔야 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캘린더는 쌤들 무시해 주시고요. 그냥 기타 일정에 하면은 그냥 아무런 선택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해 주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뿅 하고 뜨면 요거 클립보드에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고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또 계속 강조합니다. 대기실 사용하셔야 되고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컬 컴퓨터 회의에 기록하시면 좋고요. 다시 보기를 위해서.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은 항상 쌤들 지금은 여기 보면 이런 대기실 보기가 있거든요. 대기실 보기 하셔가지고 아이들 입장을 바로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대기실에 입장이 누가 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대기실 봐서 들어와 있는 애들 여기 바로 뜨거든요. 한 명 대기 중 여기가 대기실이거든요. 수락을 바로바로 안 해주셔도 된다는 점. 저희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바로 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9시 반에 예약하고 10시 시작인데 아이들이 일찍 들어온 아이들을 항상 열면은 바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미리 들어와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바로 수락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수락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실 메뉴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점. 그래서 모두 수락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 점점점에 이런 내용들 나온 거 보시고 해서 이런 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런 거는 충분히 내용을 읽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화면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화면 공유 방식이 어떤 공유 방식이냐면 화면 2, 모니터 2개 써서 화면 2를 공유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PPT 파일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실행하셔서 할 수 있고요. 그쵸? 지금은 아무 무료 버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은 말씀대로 숫자랑 영문이 나오고 개인의 실은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하게 되면은 선생님 그 숫자랑 영문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자동이 아이디가 그렇게 나오시는 건가? 암호 부분 그리고 개인 회의실에서 암호 설정이 안 됩니다. 암호 설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암호 버튼이 그 설정 들어가도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 자체가 영문하고 숫자가 섞인 데다가 대문자까지 섞여서 들어올 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무료이신 상태에서 공유할 때는 항상 주소로 공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PDF도 되고 뭐 이런 부분도 된다는 거 아마도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만드신 연수 자료여서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 비디오를 교구를 비춰줄 웹캠 자체를 공유로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화면 공유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쌤들이 공유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드린 상태에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또 안내 드릴게요. 오후에. 그리고 새해에 이 빗금이 됐다는 거는 개인 회의실이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회의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하셔서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요. 공유할 파일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거 나오는데요. 요거는 직접 실습으로 해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랑 같이 실제로 쌤들이 해보실 거예요. 오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꼼꼼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어, zoom.us에 접촉하셔가지고 혹시 지금 쌤들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후에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혹시 이게 가능하시다면 선영쌤처럼 아이디가 계신 분이면 로그인 해주시고요. 지금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주머스 가셔가지고 한번 구글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머스 제가 주소창에 띄워드리면은 구글로 로그인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랑 같은 화면 띄워주면서 반반 또 화면 하면서 설정을 바로바로 같이 해볼게요. 저도 그러면 쌤들하고 동일한 화면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고 줌 설정 띄워놓은 거를 한번 저도 띄워볼게요. 꺼져 있네요.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쌤들 혹시 그 다 띄우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로 들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로그인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로그인 하셨을까요? 잠시만요. 여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 상태를 좀 하고 있으시면 좀 제가 기다릴게요. 저도 좀 세팅 좀 할게요. 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저는 안 보여서 쌤들 일단 요거 설정 들어가 주세요. 설정 들어가 주셔서 설정해서 요 화면 띄워 주셔요. 제가 한쪽이 계속 잘려가지고 이렇게 띄워둔 상태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리고 이제 뭐 하는 동안 뭐 프로필 설정하는 거는 프로필 이제 탭에 가셔가지고 뭐 사진도 올리시고 이름도 올리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회의 예약 가능하시다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필수 설정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쌤들 혹시 유경쌤, 진영쌤, 설지쌤 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쌤들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우선 어차피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 보고 하시면 돼요. 보시면 자 여기 대기실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나머지 활성화 비활성화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돼 있는 것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대기실에 켜져 계셔야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뜨지요. 그래서 대기실 반드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무료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료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 링크로 들어와도 암호를 설정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쌤들 우리가 링크로 들어오면은 아무거나도 그냥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거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돼요. 반드시 활성화시켜가지고 요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초대 링크 자체에 암호를 넣어서 링크로 들어오는 사람은 암호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도 암호를 걸고 싶으면은 뭐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내려와서요.
쌤들 그래서 보시면 필수 과제라고 있는데요. 필수 설정 요겁니다. 요거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여기 숙제 노랗게 이제 노란색이 색칠돼 있는 셀만 이제 3개가 있거든요. 요거 캡처하셔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실 게 이거. 요거 설정하신 거 요거 캡처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켠 상태에서 시작이잖아요. 켠 상태에서. 켠 상태에서 시작이고 켠 상태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활성화 시켜야 돼요. 비활성화. 이게 약간 허용과 금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했기 때문에 금지하고 허용을 선생님들께서 잘 보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 되게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컴퓨터 오디오 자체를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쌤들 보시고 직접 다 세팅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필수 설정 중에 그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제가 내일 수업 있어요. 그래서 내일 수업 주소가 똑같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래서 클릭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 전에. 근데 호스트가 시작을 안 했으면, 호스트가 참가를 안 했으면 그 주소가 살아있어도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비디오가 켜질 수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호스트 도착 전에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또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이기 때문에 금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쌤들 만약에 세팅을 미리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세팅해야 된다, 저기서 세팅해야 된다. 실제로 준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셨을 때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쌤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 완벽하게 설정을 하시고 중요한 건 웹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동일한 계정으로 프로그램에서 로그인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설정이 동일하게 먹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 세팅 잘 해놓으시면 회의할 때마다 뭐 체크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신다는 거, 예약할 때 역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거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입장할 때 또 진짜 정말 정신 없기 때문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그리고 또 쌤들 요거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쌤 제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강사 입장에서 필수인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참가자가 채팅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채팅 저장은 호스트만 가능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활발하게 채팅을 하기 때문에 이 채팅을 저장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모르거든요. 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이 채팅을 뭔가 다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학생들이 채팅을 저장하는 건 반드시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자가 회의에서 만약에 채팅을 저장하고 싶다면 호스트는 저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수업이니까. 내 수업에서 채팅을 저장해서 어, 출석 체크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된다면 참가자 애들에게 모두에게 출석 체크라는 채팅을 남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시긴 하시거든요. 하지만 뭐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출석 체크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호스트는 채팅을 저장할 수 있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비공개 1대1 메시지를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거는 꺼두시면 되겠죠. 참가자끼리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공개 채팅 이거 잠시만요.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이거는 쌤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회의 참가자가 호스트한테는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요거는 활성화를 시켜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DM으로 호스트한테 강사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점이 학생들끼리도 비공개가 가능하긴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뭐 체험 수업 같은 경우는 처음 본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비공개 채팅을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DM으로 강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채팅 자동 저장 이거는 뭐 뭐 이것도 선생님들이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파일 전송 역시 허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저희는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사진들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허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또 필수 설정 중에 쭉쭉쭉 내려가서 화면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호스트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 학생들까지 공유하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은 하시되 오후에 연습할 때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석 설정인데요. 저는 주석 설정이 어떠냐면 제가 아까 전에 쌤들한테 소개 드릴 때 막 이렇게 그 주석을 사용해서 체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저희는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 체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석으로 장난치진 않는데 학생들하고 오랫동안 끌고 가는 수업이라면은 아이들이 주석이 만약에 활성화가 돼 있으면 아이들이 화면에 낙서하면은 아이들이 지워주지 않으면은 그 낙서된 게 화면에서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주석을 방지했는데요. 저는 주석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쌤들한테 강의 시간에 뭔가 설명할 때 켜져 있는 게 좋아서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은 선생님들의 선택이십니다. 쌤들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주석 다음에 화이트보드 가상 배경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것도 진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만드셔서 끌고 가려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배경을 이제 아이들이 뭐 저희는 이제 주변의 환경을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도 하지만 아이들이 배경으로 계속 장난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집에 대한 걸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배경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뭐 체험 수업이다 보니 뭐 그렇게 학생들을 오랫동안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 또한 선생님의 선택이 선생님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봐주시고 또 이제 설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보셔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한 건데요. 맨 위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서 기록 탭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호스트와 참가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회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 강의를 저장해서 제 스스로 제 강의를 모니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녹화를 해서 줌에 저희가 유튜브에 공유를 해서 쌤들 볼 수 있게 다시 볼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로컬에 기록하셔서 내 컴퓨터에 기록하셔가지고 내 수업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내가 불필요하게 하는 말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려면은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하시되 이거를 반드시 체크 해제하셔야 돼요. 호스트는 회의 참가자에게 로컬에 기록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저장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다 강의 녹화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쌤들. 그래서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해 주셔야 돼요. 저장해 주셔야지 완전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체크 해제가 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요게 과제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는 강사쌤들의 어떤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게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필수 과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캡처하셔서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여기서 세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거는 웹페이지고요. 어쨌든 웹페이지 말고 쌤들 나중에 들어오실 때는 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하면은 똑같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설정된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쌤들 오후에 들어오실 때는 바탕화면 클릭하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줌 프로그램 열기 클릭하셔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접속해 주셔야 돼요. 접속해 주셔가지고 제가 밴드에 저희 회의 아이디, A반 회의 아이디를 남기면 여기 보시면 참가에 참가 클릭하시면 근데 참가 클릭하시면은 아이디 넣을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아이디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꼭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주소로 안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후에는 수업을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영상은 지금 오전 영상 보시는 쌤들 오후 영상은 녹화되지 않을 예정이고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쌤들 지금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수업에 나온 모든 내용들 쌤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실습에는 참여하실 수 없지만 아마 오늘 제가 오전에 전달 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하고는 오후에는 모의 교육처럼 실제로 줌 개설도 쌤들께서 직접 해보실 거고 호스트 권한을 다 호스트가 쌤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쌤들. 호스트를 공동 호스트도 줄 수 있지만 호스트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랑 이제 비피랩이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쌤들은 유료 계정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의를 개설할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유료고 선생님들은 이제 로그인을 하셨는데 무료잖아요. 유료인 호스트가 호스트 아이디로 강의를 개설해서 호스트 권한을 무료한테 넘겨도 그 회의는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점.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료인데 유료로 개설한 다음에 무료인 호스트한테 만약에 권한을 부여했을 시에 무료는 40분 안에 끝나지 않나요?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유료인 호스트가 그 회의를 이미 개설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개인 회의 아이디로 개설된 거기 때문에 호스트가 무료인 실제 강사한테 넘겨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저희랑 수업하시게 되면은 공동 호스트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쌤들한테 저희가 다시 보기를 유튜브로 제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호스트 자체를 영상팀에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녹화를 해서 올려주는 경우는 실제로 잘 없어요. 실제로 기간하고 수업할 때는 다시 보기를 잘 제공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성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호스트 권한을 쌤들한테 넘겨드려요. 그래야지 쌤들이 공동 호스트 만들고 공유도 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BP에서 저희 회사에서 회의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쌤들한테 공동 호스트 권한을 드렸어요. 근데 그 화면 공유를 호스트만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공동 호스트도 화면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참가자한테 화면 공유할 수 있게 열어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단점이 뭐겠어요? 학생들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호스트 권한을 넘겨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사용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전에 쌤들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대부분 전달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그거 좀 Q&A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가감 없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알 필요는 없고요. 필수 기능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 버전, 지금 쌤들 질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쌤들 여기 있잖아요. 쌤들 로그인 하시고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하시고 이거 클릭하시잖아요. 쌤들 프로필 클릭하시면 뭐가 뜨냐면요.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게 뜨거든요.
업데이트 확인 뜨면 지금 준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하긴 가능하신데 저는 분명히 어제 5.75939였는데 그 사이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업데이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5.751020이거든요. 그래서 쌤들 들어오실 때 저희 업데이트도 다 하고 들어올까요? 업데이트 사용 가능하다고 뜨면은 업데이트를 최소 쌤들 오늘 오후에 오실 쌤들 5.7.5 버전으로 업데이트 다 하고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이 버전으로.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메뉴 중에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업데이트 확인 나오거든요, 쌤들. 그래서 업데이트 확인 누르셔서 본인의 업데이트 된 상태 확인해 보시고 최신 버전, 이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꼭 해주시고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쌤들 오늘 실시간으로 이제 언제 만날 거냐면요. 저희 쌤들 숙제할 수 있는,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과제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해서 또 오늘은 또 쉬는 시간 없이 또 수업을 했기 때문에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만나도록 하는데 일단 지금 실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과제를 좀 다 해드리기를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제가 비반에서 해보니까요. 시간이 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들어오시는 거를 망설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최대한 숙제를 해서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 강의실을 제가 무료로 열 거거든요. 제 아이디로 지금 회사로 로그인되어 있는데 무료로 지금 로그인을 해서 제 거를 공유 드리면 쌤들 아이디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나가고 또 한 분이 강의를 호스트를 아예 실제로 개설해서 그 선생님 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달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모두 전달 드렸고요. 어, 궁금한 점이 없으셔서 안 남겨주시는 것인가요, 쌤들? 괜찮으세요? 혹시 여기서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스샷 해주시면 됩니다. 스샷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과제 양식에 스샷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러니까 줌 사이트 설정을 제가 쌤들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건 하시고 하시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를 제가 과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설정하시고 뭐 스샷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해요. 또 이제 뭔가 결과물로 남아야 돼가지고 캡처해서 노란색 줌 사이트 설정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소는 이때까지 들어왔던 주소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좀 사이트 쓰셔도 됩니다. 네, 좀 사이트 스샷해서 해주시면 돼요. 혹시 오후에 못 들어오시는 분 계신가요? 오후 수업에 네, 네 맞습니다. 스샷한 거 파일로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수업 마치고 과제글도 남기고요. 혹시나 또 그 오후 수업만 들어오실 수 있는 쌤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안내글도 동시에 남길 거거든요. 네, 스샷한 거 그 한글 파일로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또 그 선생님 중 한 분이 어 한글에 스샷해서 올리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뭐 PPT 사용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샷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뭐 가장 편한 거는 그 한 파일에 담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다 오후에 나오실 수 있으시죠? 좀 많으셔야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많이 나오시길. 근데 그러면 뭐 유경쌤, 유진쌤, 설지쌤 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선영쌤 혹시 못 오세요? 선영쌤 오실 수 있고. 유진쌤, 설지쌤, 유경쌤 혹시, 진영쌤? 혹시, 아, 아, 어, 진영쌤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사실 오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한 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실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쌤들 또 저희 시간이, 어, 내일은 2시간밖에 수업이 없거든요. 내일 오전 수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실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쌤들 혹시 숙제 하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많이 걸리실까요? 한 제가 좀 가제 시간을 좀 드리려는 게 꼭 미리 좀 하고 들어오셨으면 해서 그런 거여서 설정하고 캡처하고 하는데 혹시 점심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시간을 조금 더 땡겨도 될까요? 2시까지 넉넉하게 드려도 되긴 한데 조금만 더 땡겨서 뭐 할 수 있는 거 좀 많이 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한 1시 반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1시 반에 저희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이 다 뭔가를 해보실 수 있게끔 직접 다 공유도 하고 카메라 전환도 바로바로 해보고 이렇게 좀 해볼게요. 네, 회의 호스트로 실습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했던 거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쌤들 뭐 PPT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오늘 또 회의실 만드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쌤들 화면 보는 거 중에 몰입형 화면 보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말씀 안 드린 것도 조금 실습으로만 가능한 것도 좀 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 몰입형 화면 보기,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 거, 포커스 모드도 실행해 볼 거거든요. 포커스 모드도 설명드릴 건데, 그런 말씀드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일단 업데이트가 된, 일단 5점, 지금 저희가 5.7.5인데요. 5.7.3 이상만 되는 참가자까지 5.7.3 이상이 돼야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업데이트 다 한 다음에 그런 포커스 모드, 뭐 무슨 모드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참가자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없으면 못해서. 비디오 활성화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쌤들. 오후에는 혹시나 그 배경 하시는 거는 쌤 배경 하시는 거는 배경 하시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그래서 비디오 활성화해서 비활성화해도 되나요, 네요. 비디오 활성화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음, 일단 비활성화해도 괜찮습니다, 쌤. 음. 그래도 활성화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비디오에 마스크 쓰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 아이언맨 하셔도 되고 쓰려도 되고 뭐 근데 좀 얼굴이 나오시는 게 좀 곤란하시면 녹화는 이제 돼서 띄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셔요. 이건 스샷 아니에요. 이거는 복사해도 가능한 거여서 그것만 스샷 해주세요. 설정만 스샷 해주세요. 스샷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1번에 그냥 맞습니다. 수업 관련된 거 1번, 2번은 복사해 주시고 나머지만 스샷 해주세요. 조심스러우셔서 그쵸. 그래서 아니신 분들은 켜주세요. 켜주고 실습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쌤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남겨주시고 꼭꼭 비디오 켜주셔서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유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공유하고 쓸 때 이게 저는 쌤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공유하는 게 이 방식이 너무 좋아서 이게 비디오를 끄면은 비활성화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게 나올지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서 음.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은 1시 반에 하고요. 또 1시 반에 하는 강의에 대한 그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과제도 동시에 올려둘게요. 그러면 쌤들 오늘은 오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과제 중에 쌤 첫 번째 새해의 열고 있잖아요. 이게 설정만 그 개인 아이디 체크하시면 이게 새로운 회의인 동시에 개인 회의실이 열립니다. 새 회의이지만 똑같은 주소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새 회의로 열고 싶으면 개인 아이디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개인 아이디 체크한 상태에서 그게 그냥 오늘 시작하는 수업이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회의라는 의미가 강사 역량 강화 수업이 저희가 쭉 오래 지속되고 있고 동일한 주소로 하고 있는데 오늘 열 때는 그냥 그 새 회의 클릭해도 개인 회의실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의실로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새 회의 클릭하셔도 개인 회의실로 열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그 5번 파일 있잖아요. 줌 제가 자료 모아놓은 5번 파일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또 그거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체크돼 있으면은 이 새 회의를 클릭하셔도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체크 초대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쌤, 요 화면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화면? 이거는 2020년에 만들어진 자료여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그 개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는 웹페이지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 개인으로 또다시 들어가 보셨을 때, 로그인해서 이거 화면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어, 이게 업데이트 전 버전이어서 그럴 거예요. 2020년에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전은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나가기 할 때요. 회의 나가기를 바로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들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열게요. 꼭꼭 다 들어와 주셔요. 네, 쌤들 지금 종료하겠습니다. 저 회의 종료할게요.